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혹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 이런 경험 진짜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정말 답답한데요. 오늘 그 이유가 사실 우리 뇌 속에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맨날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걸까? 진짜 무슨 누가 내 계좌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시장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뇌, 우리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시장이 조작돼서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오래된 뇌가 이 현대 주식시장하고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우리의 뇌. 부재는 생존을 위해 살게 됐지 주식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려 30만 년 동안이나 생존에만 최적화되어 온 우리 뇌가 왜 유독 이 주식시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셨나요? 거기 보면 우리 머릿속에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같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기쁨, 두려움, 분노 같은 핵심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찾아서 먹었을 때 기쁨을 느끼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위험을 느끼면 두려움 때문에 피하게 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생존 본능이 투자 세계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강력한 감정들이 우리를 이끄는 가장 흔한 투자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점 매수. 둘째, 저점 매도. 그리고 셋째, 비이성적인 행복감에 취해서 막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 사들이는 이른바 물타기죠. 이 실수들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고점 매수, 동조의 덫. 부재는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우리가 흔히 포모, FOMO라고 하죠. 이게 그냥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훨씬 더 원초적인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 애쉬의 동조 실험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실험은 아주 간단해요. 왼쪽에 있는 선이랑 길이가 똑같은 선을 오른쪽 A, B, C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답은 B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내 앞에 있는 5명이 전부 짜고서 정답은 A입니다 라고 외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려 40%의 사람들이 틀린 답인 A를 따라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fMRI로 뇌를 찍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지못해 그냥 A라고 하자 이렇게 동의하는 척을 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A라고 말하는 걸 듣는 순간 정말로 뇌의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왜곡돼서 A가 정답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집단에 어울리고 싶어하는 건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원시시대에 무리에서 쫓겨난다?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바로 이 소외에 대한 공포가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다 돈 버는 것 같을 때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꼭대기에서 주식을 사게 만드는 진짜 범인인 셈이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정반대의 실수죠. 저점 매도, 공포에 지배당하다. 부재는 감정이 이성을 납치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순수한 공포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적인 뇌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블링크 카드 실험을 보면 우리 몸과 뇌가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실험 참가자들이 80번째 카드를 뽑고 나서야 이쪽 카드 되게 불리하구나 라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어땠을까요? 훨씬 빨랐습니다. 이미 10번째 카드부터 불리한 덱에 손을 뻗을 때마다 심박수가 뛰는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고요. 50번째 카드쯤 되니까 왠지 이쪽은 느낌이 좀 안 좋은데? 하는 직감을 느꼈다고 해요. 몸이 이성보다 훨씬 먼저 위험 신호를 보낸 거죠. 이걸 주식시장에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초기에 불안한 직감을 애써 무시합니다. 괜찮을 거야, 일시적일 거야 이러면서요. 그러다가 하락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이 원초적인 공포가 결국 우리의 이성적인 뇌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주식을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네 마리 동물을 길들여라. 부재는
이성적인 투자를 위한 멘탈 모델인데요. 자, 그럼 이렇게 본명에 휘둘리는 우리 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아주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 투자 심리를 4마리 동물에 비유해서 길들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4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어요. 행복감에 취해서 마구 돌진하는 돼지와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양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냉철한 황소와 곰입니다. 아까 말했던 하락하는 주식을 계속 사는 실수는 바로 저 행복감에 취한 돼지가 날뛸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감정적인 돼지와 양을 없애버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의사결정에 꼭 필요하거든요. 핵심은 뭐냐?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는 순간만큼은 저 분석적인 황소와 곰이 토론의 주도권을 쥐게끔 우리 자신을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성공한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IQ가 월등히 높다기보다는 바로 이 내면의 동물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돼지와 양이 아주 조용해요. 다시 말해서 감정의 기복이 적고 항상 이성이 우위에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기는 투자자의 무기, 부제는 투자 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면의 동물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정말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실용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 노트를 쓰는 겁니다. 투자 노트를 쓰는 방법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합니다. 첫째, 주식을 사거나 팔기 전에 내가 왜 이 결정을 내리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적는 겁니다. 둘째, 이 투자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언제부터 유행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빠른 건지 아니면 막차를 타는 건지 그 시점을 기록해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 바둑기사가 진 경기를 복기하듯이 내 매매 기록, 특히 실수했던 기록들을 주기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투자 노트가 왜 그렇게 효과적이냐면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성공했던 기억만 쏙쏙 골라서 더 좋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종의 기억 왜곡이죠. 그런데 이 객관적인 기록은 감정적인 뇌가 만들어내는 그런 성공 신화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덕분에 아주 냉철하게 복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당신이 바둑기사가 대국을 복귀하듯 자신의 투자를 복귀할 수 있다면 당신의 실력은 극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나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내 실수를 되짚어보는 과정이 결국에는 실질적인 투자 결정 능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냉철하게 분석하는 황소와 곰인가요? 아니면 흥분한 돼지와 겁에 질린 양인가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자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